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하는 초보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미국의 한 억만장자가 남긴 이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신만의 고집과 편견에 사로잡혀 더 나은 길을 알려줘도 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 특히 오랫동안 한 가지 방식만을 고수해 온 사람일수록 자신의 방법이 최고라고 믿는 경향이 있죠. 마치 10년간 작은 가게를 운영해온 사장님에게 1000개의 지점을 거느린 프랜차이즈 대표가 찾아와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지만 이를 무시하고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모습과 같다고 할까요? 안타깝게도 이런 선택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지곤 합니다. 가장 극적인 예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백종원 대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식당들을 찾아가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했죠. 그의 조언 덕분에 기적처럼 살아난 가게들이 많았지만 놀랍게도 적지 않은 사장님들은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방송 출연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다 결국 손님들의 외면 속에 문을 닫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속출했죠. 스스로 도움을 청했음에도 정작 변화의 순간 앞에서는 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한번 자리 잡은 생각이나 고정관념은 바꾸기 참 어렵습니다. 이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 국가에 대한 인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랫동안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여전히 일부 외국인들은 일본을 아시아 유일의 선진국으로 여기며 한국에 대해서는 전쟁의 상처가 남은 가난한 나라라는 낡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K컬처의 눈부신 성공으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고 한국을 제대로 아는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정 연령대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인식이 쉽게 깨지지 않는 경향이 있죠.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글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한국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기부했던 기억 때문에 여전히 한국을 어려운 나라로 생각하신다. 내가 지금 한국 GDP가 우리보다 높다고 말씀드려도 믿지 않으신다. 이런 종류의 댓글이나 글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일본은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게 보는 시선입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인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이 부유하고 역동적인 나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최근 한 글로벌 커뮤니티에는 흥미로운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 인간을 대체하는 최초의 AI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어디일까? 이 질문에 대한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단연 한국이지. 최첨단 기술이 실생활 곳곳에 녹아있는 나라잖아. 일본은 아직도 8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걸 모르는 건가? 내가 일본에 갔을 때 기술 수준이 생각보다 낮아서 놀랐어.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걸. 일본에서 10년 넘게 살다가 캐나다로 돌아왔을 때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기분이었어. 일본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나라야. 반면에 한국은 변화를 원하고 즐기며 심지어 주도하는 나라지. 세계 어디에 살든 한국을 방문하면 미래 국가에 와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발전했어. 이 댓글들은 오늘날 젊은 외국인들이 한국과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얼마 전 수십 년 전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던 한 외국인이 딸과 함께 두 나라를 다시 여행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글을 남겨 화제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무엇을 보고 느꼈을까요? 수십 년 만의 아시아 여행, 그리고 놀라운 변화. 얼마 전 저는 처음으로 남편 없이 딸과 단둘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무려 수십 년 만에 다시 찾은 아시아였죠. 늘어난 얼굴의 주름만큼이나 세상은 참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은 제가 기억하는 모습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더군요. 제가 처음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은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오래된 시스템을 마주해야 했죠.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을 거라는 기대와 달리 여전히 많은 서류를 볼펜으로 직접 작성해야 했습니다. 과학 기술의 발전을 기대했던 저로서는
적잖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의 추억을 되살려주려는 의도였다면 성공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솔직히 실망감을 감추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굳이 두 사람이 해야 할까 싶은 일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제가 사는 나라도 완벽하게 효율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본은 그 정도가 더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두 명이 나눠서 하는데 심지어 속도까지 느리니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여행 자체가 싫었던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느꼈던 감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였고 새로운 감흥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은 들었지만 다소 평범하고 지루한 여행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일본이 처음이었던 제 딸은 즐거워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 그리고 새로운 발견, 한국. 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사실 수십 년 전에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잠시 머물렀기 때문에 뚜렷한 기억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과 비교했을 때 다소 낙후된 도시와 도로, 풍경 정도가 어렴풋이 떠오를 뿐이었죠. 그래서 솔직히 한국 방문은 딸의 성화에 못 이겨 내키지 않았던 여정의 일부였습니다. 큰 기대는커녕 어쩌면 뻔한 모습일 거라 지레짐작했죠.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제가 일본에서 기대했던 미래적인 모습이 바로 한국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최첨단 기술과 마주했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 눈부시게 깨끗한 환경 등 모든 것이 수십 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공항에서부터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과거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그저 변화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은 이제 변화를 선도하는 나라라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이토록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변화는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